공범과 신분은 특정한 지위나 자격이 필요한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지를 다루는 문제다. 예를 들어 갑은 공무원이다. 갑은 직무와 관련해서 을에게 돈을 받았다. 이 경우 갑에게는 수뢰죄가 문제된다. 그런데 을은 공무원이 아니다. 을은 돈을 준 사람이다. 그렇다면 을도 수뢰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바로 공범과 신분 문제가 나온다. 형법에는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있고 특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있다. 예를 들어 절도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된다. 하지만 수뢰죄는 다르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한다. 업무상 횡령죄도 마찬가지다. 단순 횡령보다 업무상 보관자라는 지위가 있어야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처럼 범죄 성립이나 형의 경중에 신분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도와준 경우 업무상 지위가 없는 사람이 업무상 횡령에 가담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리하면 공범과 신분은 그 신분이 없는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파트다. 그래서 신분범에서는 먼저 그 범죄가 어떤 신분을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진정신분범은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 자체가 성립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수뢰죄를 보자.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는 범죄다. 갑이 공무원이고 직무와 관련해서 을에게 돈을 받았다면 갑에게는 수뢰죄가 문제된다. 그런데 일반 사인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수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뢰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정 신분이 없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범죄를 진정신분범이라고 한다. 진정신분범의 핵심은 신분이 범죄 성립의 전제라는 점이다. 공무원이 아니면 수뢰죄의 정범이 될 수 없고 의사가 아니면 일정한 의료 관련 신분범의 정범이 될 수 없는 시기다. 공범과 신분 문제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신분 있는 사람은 정범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신분 없는 사람이 그 범죄에 가담하면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것을 일반인이 옆에서 도와주었다면 그 일반인에게 수뢰죄의 방조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범죄다. 그래서 답안에서는 먼저 이 범죄가 진정신분범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으면 형이 더 무겁거나 가벼워지는 범죄다. 예를 들어 횡령죄를 보자. 갑이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다가 자기 것처럼 써버리면 일반 횡령죄가 문제된다. 그런데 갑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었다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이 없어도 횡령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지위가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다. 이런 범죄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한다.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기본 범죄는 성립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된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도 횡령죄의 정범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업무상 보관자이면 업무상 횡령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공범과 신분에서는 이 구별이 중요하다. 신분 없는 사람이 신분 있는 사람의 범죄에 가담했을 때 그 신분으로 인한 가중처벌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범죄 성립 자체가 아니라 형의 경중에 영향을 주는 범죄다. 신분 없는 사람도 신분 있는 사람의 범죄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공무원이다. 갑은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을은 공무원이 아니다. 을은 갑이 뇌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주는 사람과 연락을 이어주고 만날 장소까지 잡아주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수뢰죄가 문제된다. 그런데 을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아무 책임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수뢰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신분 없는 사람도 신분 있는 사람의 범죄에 가담하면 교사범이나 방조범 같은 공범이 문제될 수 있다. 즉 을은 수뢰죄의 정범은 될 수 없지만 갑의 수뢰행위를 도왔다면 수뢰죄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다. 이게 공범과 신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신분이 없다고 해서 항상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신분 없는 사람도 신분범에 가담하면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어떤 범죄인지 그 신분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신분인지 아니면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신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정리하면 신분 없는 사람은 신분범의 정범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분 있는 사람의 범죄를 시키거나 도왔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신분 있는 사람이 신분 없는 사람의 범죄에 가담하면 그 신분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업무상 타인의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을은 그런 업무상 지위가 없는 일반인이다. 을이 갑에게 말했다. 내가 보관하는 회사 돈을 빼돌리자.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갑은 을의 말에 따라 회사 돈을 빼돌렸다. 이 경우 갑에게는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갑은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자. 신분 있는 사람이 신분 없는 사람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일반인 을이 횡령을 하려고 하는데 업무상 보관자인 갑이 그 범행을 도와주었다면 갑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가 문제된다. 공범과 신분에서는 누가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신분이 범죄 성립에 필요한지 형을 가중하는 요소인지가 중요하다. 특히 부진정신분범에서는 신분이 형을 더 무겁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신분 있는 사람이 범죄에 가담하면 그 신분으로 인한 가중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공범과 신분 문제에서는 누가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분 있는 사람이 가담하면 그 신분 때문에 더 무거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라도 신분 없는 공범에게 그 범죄의 공범 성립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공범과 신분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 형법 제33조다. 그중 본문은 쉽게 말해 이런 내용이다. 신분 때문에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해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공무원이다. 갑이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다. 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갑이 뇌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수뢰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다. 그래서 을은 수뢰죄의 정범은 될 수 없다. 을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을이 갑의 수뢰행위를 도와주었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수뢰죄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다. 이게 제33조 본문의 역할이다. 신분범이라고 해서 신분 없는 사람의 가담을 전부 처벌하지 못하게 하면 이상한 결과가 생긴다. 신분 있는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거나 도와준 사람도 범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데 항상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법은 신분 없는 사람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에서 중요하다. 신분 없는 사람도 신분 있는 사람의 범죄에 가담하면 그 범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3조 단서는 신분 때문에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지는 경우에는 신분 없는 사람에게 그 가중감경까지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 없는 사람도 신분범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단서는 조금 다르다. 단서는 주로 부진정신분범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업무상 횡령죄를 보자. 갑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다. 갑이 그 재물을 횡령하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 업무상 지위 때문에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을은 업무상 보관자가 아니다. 을은 일반인이다. 을이 갑의 업무상 횡령을 도와주었다면 을에게도 업무상 횡령에 가중된 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형법 제33조 단서가 문제된다. 단서는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신분 없는 사람에게는 보통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취지다. 즉 갑은 업무상 보관자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되지만 을은 그 신분이 없으므로 업무상이라는 가중 요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을에게는 일반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구조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제33조 본문은 신분 없는 사람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제33조 단서는 신분으로 인한 가중감경은 신분 없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 때문에 단순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예를 들어 갑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다. 갑은 업무상 회사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이 그 돈을 자기 생활비로 써버렸다. 이 경우 갑에게는 단순 횡령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갑은 그냥 남의 돈을 보관한 사람이 아니라 업무상 임무로 회사 돈을 보관하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업무상 보관자라는 지위는 횡령죄 성립 자체를 만드는 요소는 아니다. 업무상 지위가 없어도 남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횡령하면 단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보관자이면 형이 더 무거워진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은 부진정신분범이다. 그렇다면 업무상 보관자가 아닌 을이 갑의 업무상 횡령을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 을에게도 갑과 똑같이 업무상 횡령의 공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때 형법 제33조 단서가 중요해진다. 업무상이라는 신분은 형을 가중하는 요소이므로 그 신분이 없는 을에게까지 가중된 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정리하면 업무상 횡령에서 핵심은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이 범죄 성립 요소가 아니라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라는 점이다. 그래서 신분 없는 공범에게는 제33조 단서 문제가 생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대표적인 진정신분범이다. 예를 들어 갑은 공무원이다. 갑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을에게 돈을 받았다. 이 경우 갑에게는 수뢰죄가 문제된다. 수뢰죄는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 같은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성립한다. 즉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없으면 수뢰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수뢰죄는 대표적인 진정신분범이다. 그런데 을은 공무원이 아니다. 을이 갑에게 돈을 건넸다면 을은 수뢰죄의 정범이 아니라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문제된다. 또 다른 경우를 보자. 병이 갑이 뇌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줄 사람을 소개하고 만날 장소를 잡아주고 연락을 이어주었다. 병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렇다면 병은 수뢰죄와 전혀 무관할까? 그렇지는 않다. 병이 갑의 수뢰 행위를 도와주었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수뢰죄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뇌물죄에서는 먼저 누가 공무원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수뢰죄, 돈을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 수뢰 행위를 도와준 신분 없는 사람은 수뢰죄의 공범 문제가 생긴다. 공범과 신분 사례는 그 신분이 범죄 성립에 필요한지 아니면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인지를 먼저 나누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은 공무원이다. 갑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 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갑이 뇌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줄 사람을 연결해 주었다. 이 경우 수뢰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다. 따라서 갑에게는 수뢰죄가 문제된다. 을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수뢰죄의 정범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을이 갑의 수뢰 행위를 도와주었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수뢰죄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다. 이번에는 업무상 횡령을 보자. 갑은 회사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다. 갑이 회사 돈을 빼돌렸고 을은 그 사실을 알면서 도와주었다. 업무상 횡령에서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은 횡령죄 성립 자체에 필요한 신분은 아니다. 다만 형을 무겁게 하는 신분이다. 그래서 을처럼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없는 사람에게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가중된 업무상 횡령 책임을 그대로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공범과 신분 사례는 순서대로 보면 된다. 먼저 해당 범죄가 신분범인지 본다. 그 다음 진정신분범인지 부진정신분범인지 나눈다. 마지막으로 제33조 본문과 단서 중 무엇을 적용할지 판단하면 된다. 공범과 신분 문제는 진정신분범이면 제33조 본문, 부진정신분범이면 제33조 단서를 중심으로 쓰면 된다. 사례형에서 공범과 신분이 나오면 바로 결론부터 쓰면 위험하다. 먼저 범죄의 성격을 나누어야 한다. 첫째, 진정신분범인지 본다.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 범죄 자체가 성립하는 경우다. 대표적으로 수뢰죄가 있다. 공무원이 아니면 수뢰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했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그 사람도 수뢰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부진정신분범인지 본다.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기본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 때문에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지는 경우다. 대표적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있다. 업무상 보관자가 아니어도 단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업무상 보관자이면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 경우 신분 없는 공범에게는 제33조 단서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답안에서는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범죄가 신분범인지 확인한다. 진정신분범인지 부진정신분범인지 나눈다. 제33조 본문 또는 단서를 적용한다. 신분 없는 공범의 책임 범위를 정리한다. 공범과 신분은 신분 없는 사람이 신분범에 가담했을 때 어떤 범위에서 처벌할지를 정하는 문제다. 공범과 신분 문제는 어렵게 보이지만 순서만 잡으면 된다. 먼저 그 범죄가 신분범인지 확인한다. 신분범은 특정한 지위나 자격이 있어야 성립하거나 그 신분 때문에 형이 달라지는 범죄다. 예를 들어 수뢰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한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보관
보관자라는 신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진다. 그 다음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을 나눈다.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다. 대표적으로 수뢰죄가 있다. 공무원이 아니면 수뢰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신분 없는 사람이 공무원의 수뢰 행위를 도와주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수뢰죄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다.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기본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 때문에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지는 경우다. 대표적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있다. 업무상 보관자가 아니어도 단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업무상 보관자이면 업무상 횡령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 경우 신분 없는 공범에게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공범과 신분은 이렇게 보면 된다. 신분이 있어야 범죄 자체가 성립하면 진정신분범, 신분 때문에 형만 달라지면 부진정신분범, 진정신분범은 제33조 본문, 부진정신분범은 제33조 단서.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도 공범 성립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갑은 공무원이고 을은 일반인이다. 갑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기로 했다. 을은 옆에서 뇌물을 받는 일을 도와주었다.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중요하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을은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형법 제33조 본문이 문제된다.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 때문에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도 그 공범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쉽게 말하면 정범에게 필요한 신분이 공범에게 없더라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주로 진정신분범에서 중요하다. 진정신분범은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수뢰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한다. 그런데 신분 없는 일반인이 공무원의 수뢰 범행을 도왔다면 그 사람을 전혀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제33조 본문은 신분 없는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 학설상 중요한 쟁점은 이것이다.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신분범의 공범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신분 없는 사람이 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분 있는 정범의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정리하면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에서 신분 없는 공범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사례에서는 먼저 신분범인지 확인하고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했다면 제33조 본문을 검토하면 된다. 형법 제33조 단서는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 그 효과는 신분 있는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갑은 회사의 회계 담당자이고 을은 일반 직원이다. 갑과 을이 함께 회사 돈을 빼돌렸다. 이때 갑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업무상 횡령은 단순 횡령보다 형이 무겁다.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구조다. 그렇다면 업무상 보관자 신분이 없는 을도 갑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의 가중 처벌을 받을까? 여기서 형법 제33조 단서가 문제된다. 제33조 단서는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통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본다. 쉽게 말해 신분 없는 사람에게까지 신분으로 인한 가중 효과를 그대로 미치게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 조항은 주로 부진정신분범에서 중요하다.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다. 단순 횡령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상 보관자가 횡령하면 업무상 횡령이 되어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때 신분 없는 공범에게 업무상 횡령의 무거운 형까지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학설상으로는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정리하면 제33조 본문은 신분 없는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고 제33조 단서는 신분으로 인한 형의 가중 감경은 신분 없는 사람에게 그대로 미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규정이다. 사례에서는 진정신분범이면 본문, 부진정신분범이면 단서를 먼저 떠올리면 된다. 공범과 신분 문제는 먼저 그 범죄가 진정신분범인지 부진정신분범인지 나누는 데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 갑은 공무원이다. 갑이 직무와 관련하여 을에게 돈을 받았다. 이 경우 갑에게는 수뢰죄가 문제된다. 수뢰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한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혼자서는 수뢰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이런 범죄를 진정신분범이라고 한다.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범죄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의 수뢰죄, 위증죄에서 선서한 증인이라는 지위 등이 문제된다. 반면 부진정신분범은 다르다. 예를 들어 횡령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다. 그런데 업무상 보관자가 횡령하면 단순 횡령보다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 즉 신분이 없어도 기본 범죄는 성립하지만 특정 신분이 있으면 형이 무거워지는 구조다. 이런 범죄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한다. 판례를 볼 때도 이 구별이 중요하다. 진정신분범에서는 신분 없는 사람이 신분 있는 사람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을 통해 공범 성립이 문제된다. 반면 부진정신분범에서는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효과가 신분 없는 공범에게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이때 제33조 단서를 검토하게 된다. 정리하면 공범과 신분 판례는 먼저 범죄 유형을 나누어야 한다.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면 진정신분범,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되지만 형이 달라지면 부진정신분범. 이 구별이 제33조 본문과 단서를 적용하는 출발점이다. 공범과 신분은 신분이 범죄 성립 요건인지 형벌 가중 감경 요소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갑은 공무원이고 을은 일반인이다. 갑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으려고 했고 을은 그 돈을 전달해 주었다. 이 경우 갑은 공무원이므로 수뢰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을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래도 을이 갑의 수뢰 범행을 도왔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수뢰죄의 공범이 문제될 수 있다. 이것이 진정신분범에서의 처리다. 반대로 갑은 업무상 보관자이고 을은 일반인인 경우를 보자. 갑과 을이 함께 회사 돈을 횡령했다. 갑은 업무상 보관자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된다. 하지만 을에게는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이 없다. 이 경우 을에게도 업무상 횡령의 무거운 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는 제33조 단서가 문제된다. 기본 구조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 첫째,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신분 없는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둘째, 신분 때문에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지는 경우에는 그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통의 형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사례형에서는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해당 범죄가 신분범인지 본다. 그 다음 진정신분범인지 부진정신분범인지 나눈다. 그리고 제33조 본문과 단서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 정리한다. 정리하면 공범과 신분은 외울 때 이렇게 잡으면 된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신분이면 본문, 형만 달라지게 하는 신분이면 단서. 이 구조로 답안을 쓰면 공범과 신분 문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